좀 비교적 간단한 공정을 통하기도 하고 네. 만들 때부터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상용화도 5년 이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상용화를 위해서면 많은 복잡한 절차들이 좀 많은 네네네네. 좀 조금 더 필요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네네. 상용화를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연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저희가 다른 연구진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추고 공정도 낮췄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물질을 만드는 가격이라는 게 원료 물질과 공정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전부 낮췄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더 낮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타이타늄 옥사이드 베이스의 전극 물질을 만들었는데요. 이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의 전구체도 타이타늄 알콕사이드라는 물질에서 타이타늄 클로라이드로 바꾸게 되면은 가격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락공중 고분자를 저희 랩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좀 더 만드는 방법을 좀 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게 되면 좀 더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극들이 좀 더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는 이제 그러니까 현재 한 물질에 대해서 특허는 이미 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아마 해외 특허도 출원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이 논문을 낸 다음에 여러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 이전은 저희가 좀 더 가격을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차세대 에너지로 이 슈퍼커패스터가 많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여러 교수진들과 함께 연구를 네. 진행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배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많이 닮을 수 있지만 에너지를 빨리 넣었다 뺐다 하는 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번에 충전 속도를 7배 정도 좋게 했다고 해서 이제 논문을 냈는데요. 근데 이제 슈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에너지를 빨리 넣었다가 빨리 뺄 수 있는, 즉 많은 파워를 높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슈퍼 커패시터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면 10초 안에 시속 100km 이상을 내야 될 때는 배터리로는 어렵고요. 슈퍼 커패시터로 짧은 시간에 파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슈퍼 커패시터와 배터리가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 꼭 쓰여야 될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저장 장치의 물질은 배터리의 에너지가 높은 거, 그다음에 커패시터의 파워가 빠른 거,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합쳐진 형태의 저장 장치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저희 다공성 물질 중에 MB2O5를 음극으로 사용을 하고요. 다공성 MB2O5, 니오빔 옥사이드, 그다음 양극으로 이제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사용해가지고 이러한 그 배터리와 슈퍼커패시터의 장점만을 결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가 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앞으로 그래서 파워도 높고 또 에너지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전극 물질을 이제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 연구를 하는데 서울대학교 강기석 교수님하고 중앙대학교 윤성훈 교수님께서 많은 또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우리 에너지 분야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나 네.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에너지 분야에서 일단 극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그 학교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해가지고 논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논문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한 물질들이 아직도 이제 가격 같은 거를 염두를 해두지 않고 그냥 일단은 논문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학교에서 기초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학교에서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그러한 그 연구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 같은 경우도 너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산업과제를 통해서 한 교수님들 연구실에 한 3년이나 5년 정도의 어떤 프로젝트를 줘서 결국에는 그러한 어떤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연구실에서 끝나는 연구가 아니고 이러한 정말 그 실용화가 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격 문제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안정성 물질이 아직 극복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전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안정성을 좀 더 높여야 되는데 안정성이 극복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극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 분야가 사실은 여러 가지 에너지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 전지가 있고 태양 전지. 그 세 가지가 아마 화학공학이나 화학 소재공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분야인데요.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연구비를 투자를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연구를 하는 흐름도 그렇고 어떤 한 분야가 확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분야에 뛰어들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해야 되는 분야의 연구는 결국에는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각의 에너지 디바이스에 대해서 정부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연구비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늘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3년 하고 나면은 그냥 연구가 끝나는 경우가 더 이상 투자를 받지 못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를 정부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우리 후학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연구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사실은 전에 질문을 하실 때도 잠깐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 분야가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야가 한 분야가 뜬다. 사실은 지난 6년 동안 2차 전지 분야가 상당히 유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가 뜨게 되면은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분야를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가 늘 했던 분야들 혹은 남들은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좀 더 유망해 보이는 분야들도 너무 단기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간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지금 연료전지를 연구하고 있으면 그 연료전지에 필요한 앞으로 수십 년을 바라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언젠가 결국엔 빛을 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분야에서 결국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자기가 하고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 분야를 계속 눈을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뚝심을 가지고 연구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